한 남자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진짜로 점화시키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잠깐 스쳐가는 욕망이나 겉으로만 보이는 관심이 아니라 당신이 곁에 없을 때조차도 그가 당신을 떠올리게 만드는 깊고 거의 신비로운 끌림 말이에요. 사회도 잡지도 대중심리학도 모두 당신에게 수천 가지 방법을 제시하죠. 어떻게 보일지, 어떻게 만질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란제리를 입을지 등등요. 그들은 당신에게 유혹의 기술을 가르칩니다. 본질적으로는 그건 가장의 기술, 즉 다른 사람이 되는 기술이죠. 하지만 만약 제가 남자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자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매혹적인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누구냐에 달려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입맞춤보다 더 깊이 파고들고 어떤 손길보다도 오래 흔적을 남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필사적으로 숨기거나 억누르거나 내어주려고 애쓰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자신들의 가장 큰 힘이 숨어 있는 곳임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둡고 밝은 구석을 탐구한 칼 융은 이런 보이지 않는 끌림의 실타래를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여전히 급진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깊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남자는 당신의 가용성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아니라 그 남자 없이도 스스로 온전할 수 있는 능력에 끌린다는 것이죠. 이 발견은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숩니다. 우리는 편리하고 이해심 많고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배워왔습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관계란 상대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융은 이것이 사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소진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며 남자,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영혼, 그의 무의식, 융이 말한 아니마는 자신을 잃어버린 여성에게는 결코 진정으로 매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인이나 거울 같은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찾는 것은 등대이며 그 등대는 바로 당신 안에 있는 깨지지 않는 거의 신성한 자율성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결점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부분, 당신의 자립심, 고독을 사랑하는 마음, 타인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노력들이 아니라 스스로 기피를 준비한 남자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저 두려움만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필터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몇 번이나 완벽해지려고, 완벽하게 보이려고,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완벽하게 지지하려고 애써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끝없는 시험으로 만들어버렸고 남자가 당신에게 점수를 매기게 했습니다. 당신은 이상적인 여성의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가 되었고 이 게임을 하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어떤 음악을 좋아할지 맞추려다 보니 당신만의 멜로디를 잊어버렸죠. 하지만 남자의 영혼, 그의 가장 깊은 본질은 이런 연기에 지쳐 있습니다. 여성들이 욕망의 대상이 되기 위해 쓰는 가면들에 이미 질릴 대로 질려버렸죠. 그는 진정성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게임을 하지 않는 그저 자신의 힘과 침묵, 자립심 안에 있는 여성을 만났을 때 그의 내면에서는 일종의 단락이 일어납니다. 그의 의식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알아봅니다. 그는 자신이 겉으로가 아니라 내면에서 부족한 에너지를 당신에게서 알아봅니다. 그는 당신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끌림은 더 이상 논리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형적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차가움이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밀당의 게임이 아닙니다. 게임은 언제나 조작입니다. 우리는 조작이 힘을 쓸 수 없는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성은 자신의 지옥을 통과해 스스로의 손을 잡고
그곳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자신의 곁에 스스로 있어도 행복할 줄 아는 여성이며 내면 세계가 너무나 풍부하고 흥미로워서 남자의 존재가 인생의 아름다운 덧붙임일 뿐 절대적인 필수는 아닌 그런 여성입니다. 이것은 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내면의 작업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상처가 무늬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여성이 남자 곁에 있을 때 그녀는 결핍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제발 나를 선택해줘, 내 공허함을 채워줘 라는 진동을 내뿜지 않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자립의 빛을 발산하며 이 빛은 남성의 심리에 가장 강력한 최음제처럼 작용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그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성 곁에서는 그는 구원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버팀목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온전함이 그에게도 온전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그녀의 자유로움이 그에게도 자유로울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의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춤추기로 결정한 두 개의 주권 국가, 두 개의 우주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춤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극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공명이며 가장 열정적인 키스보다도 더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키스는 끝나지만 이 공명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침묵 속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멀리서도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이것은 진짜 무언가를 쌓을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제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바로 여기에 열쇠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아파트나 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생각, 당신의 의식입니다. 이곳은 초대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당신의 내면의 성체로 당신이 여왕이자 여사제이자 여신인 곳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기다리지 않고 창조합니다. 당신은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재합니다. 여성이 이 내면의 신성한 공간을 가꾸지 않으면 그녀의 삶은 마치 공공통로처럼 되어버립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감정의 쓰레기를 버리고 그녀의 에너지를 가져가고 인사도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경계가 흐릿해져서 그녀는 끊임없이 지친다고 느낍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사방으로 새어나갑니다. 그녀는 능동적이기보다 반응적으로 변합니다. 그녀의 기분은 그가 전화를 했는지, 문자를 보냈는지, 관심을 보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녀는 남의 바람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투명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자신의 신성한 공간을 구축하는 여성은 게임의 규칙을 바꿉니다. 그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녀는 하루에 1시간씩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둡니다. 휴대폰도 소셜미디어도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도 없이 말이죠. 그녀는 촛불을 켜고 영혼을 채워주는 음악을 틀거나 의식을 확장시켜주는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채워주지 않는 만남에는 더 이상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점차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녀는 보이지 않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자신의 성체의 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런 여성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주권 국가의 경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그냥 무작정 들이닥칠 수 없습니다. 그는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들어가려면 비자, 즉 초대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장은 돈이나 아름다운 말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초대장은 존중, 진정성, 그리고 이 공간의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를 통해 얻어집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역학관계를 바꿉니다. 그는 더 이상 정복자나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는 순례자가 됩니다. 그는 그곳에 깃든 순수함, 질서, 조화를 만지기 위해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려고 애씁니다. 그는 그녀의 몸을 하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녀 존재 자체의 분위기에 의해 자극을 받습니다. 그는 이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녀 안에 깃든 침묵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 끌림은 육체적인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이것은 성소를 향한 끌림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부분을 타인에게 투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행동, 외부 세계, 성취에 초점을 맞춰온 남자는 종종 자신의 내면의 여성성, 아니마, 즉 영혼과의 연결을 잃어버립니다. 아니마는 그가 직관, 창의성, 사색, 존재 자체, 단순한 행동이 아닌 존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가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여성을 만났을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 안에서 자신이 잃어버렸지만 갈망하는 부분을 봅니다. 그는 단순히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듯 그녀에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한 사람이 자신의 영혼에 이끌리듯 그녀에게 끌립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만 숨겨진 비밀입니다. 여성들은 남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려고 수년을 보냅니다. 그들은 책을 읽고 워크숍에 가고 외모를 바꾸기도 하지만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할 뿐 그 답은 언제나 내면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매력의 힘은 자신과의 연결이 얼마나 강한지에 정비례합니다. 남자가 있어야만 온전하다고 느끼는 필요가 적을수록 당신에게 어울릴 만한 남자는 오히려 당신의 존재를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전하려 했던 사랑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내면에 불안과 공허함이 있는데 어떻게 이 내적 자유를 찾을 수 있나요? 답은 다시 한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외로움을 통해 나아갑니다.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고독을 통해서입니다. 혼자 남겨진 순간들, 당신이 자신의 악마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스스로를 즐겁게 하고 위로하고 충족시키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의 삶이 당신 자신에게 너무나도 흥미로워져서 누군가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절실한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 될 때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작업이 바로 융이 개성화 과정, 즉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그림자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림자란 당신이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여성답지 않다고 여기는 모든 부분들, 즉 당신의 분노, 공격성, 이기심, 거절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말합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여성은 자신의 그림자를 억누릅니다. 그녀는 착한 소녀가 되지만 착한 소녀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반쪽짜리 인간이 되고 그녀의 친절함을 이용하고 그녀를 소모시키는 똑같이 반쪽짜리 남자들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를 냈고 자신의 분노를 경계의 수호자로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이기심을 자신의 필요를 위한 권리로 인정한 여성은 그녀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조종하려는 사람들에게, 쉬운 먹잇감을 찾는 이들에게는 위험하지만 동등한 상대를 찾는 남성에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지러울 정도로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녀의 통합된 그림자는 그녀에게 깊이와 입체감, 예측 불가능함을 부여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면적이고 쉽게 이해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입체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녀 안에 신비로움이 생기고 신비로움은 언제나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남자는 본성적으로 탐험갑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 모두 존재하는 여성을 탐험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흥미진진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그림자의 춤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아직 마주하지 못한 남자가 온전한 여성을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녀의 자립심은 그에게 오만함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녀의 경계는 차가움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이기심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온전함이 밝은 빛처럼 그의 부족함과 내면의 공허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를 깎아내리려 하고 까다롭다거나 싸가지 없다거나 연애 상대로 적합하지 않다고 낙인 찍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자아가 보이는 방어적 반응입니다. 그는 이해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런 여성은 그에게 살아있는 거울과 같아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판으로 그 거울을 깨뜨리거나 아니면 그냥 도망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필터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여성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미성숙한 남자, 조종자, 소비자, 엄마에게 의존하는 남자들을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그들이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동정심을 자극하거나 약속으로 유혹하는 데 쓰는 평소의 수법들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들이 눌러왔던 버튼들이 없습니다. 그녀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으니 구원자들은 그녀를 그냥 지나칩니다. 그녀는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니 비판이나 평가조라도 그녀를 상처 입히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립적이기 때문에 조종자들은 그녀를 협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편리한 여성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영혼에 대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면의 성찰을 마친 남자를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악마들과 친숙하며 그림자를 통합한 남자라면요. 서로를 알아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강인함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대가로 얻어진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경계를 차가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기에 경계도 존중합니다. 그는 그녀의 자립심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봅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를요. 그들의 그림자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치 전투와 상처를 아는 두 노련한 전사처럼요. 그들의 만남은 충돌이 아니라 각자 충만하고 강한 두 강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자아의 춤이 아니라 두 영혼의 춤입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순히 아름다운 여성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가 걸어온 길을 봅니다. 그는 그녀의 절제, 용기,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지성, 영혼, 존재 자체를 자극합니다. 그는 이런 여인 곁에서라면 자신이 정체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녀가 자신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줄 것이라는 것, 그들의 결합이 감옥이 아니라 우주로 날아오르는 발판이 될 것임을 이해합니다. 이제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여성이 사랑을 간절히 갈구할 때 그녀는 결핍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장은 말 그대로 나는 비어있다. 와서 나를 채워줘. 라고 외칩니다. 이 에너지는 상대를 밀어냅니다. 이 에너지는 무겁고 끈적거리며 요구가 많고 거칠죠. 이런 에너지는 남성에게 무의식적으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며 그는 그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이제 풍요로움의 상태에 있는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삶, 자신의 관심사, 존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장은 기쁨, 자족, 풍요의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빛나고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빛남이야말로 남자의 영혼이 불나방처럼 불꽃에 이끌리듯 끌리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녀의 빛 속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는 이 근원에 닿고 싶어 하는데 그 곁에 있으면 자신도 더 밝아질 것임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허황된 형이상학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융이 원형과 상징을 통해 설명한 심리 에너지학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남자를 사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 누구도 쫓아다닐 필요가 없을 만큼 맛있고 육즙이 풍부하며 매혹적인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배고픈 이들은 스스로 당신의 정원을 찾아올 것이고 당신을 가지에서 떼어내 먹고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며 당신의 향기를 즐기러 올 것입니다. 남자를 키스보다 더 자극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자신에게 변함없이 충실한 모습입니다. 그가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이 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에게 당신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 속에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복과 초대의 차이입니다. 남자들은 항복하기만을 기다리는 요새를 정복하는데 지쳤습니다. 그건 지루하죠. 진짜 짜릿함, 진짜 설렘은 자신만의 규칙과 의식, 그리고 신비를 지닌 신성한 사원에 들어오라는 초대를 받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이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 사원의 열쇠는 그의 손이 아니라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누구에게 줄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장 크게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에 흐르는 침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열쇠를 줄 것입니다. 남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세요. 그와 함께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이 흥미로운 영화를 혼자서 보세요. 그를 저녁 식사로 어떻게 놀라게 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자신을 위해 가장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조용히 그 시간을 즐기세요. 그의 전화를 기다리며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다양한 일들로 채워서 그의 전화가 그저 기분 좋은 보너스일 뿐 생명줄이 되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당신의 에너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주는 마음은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누는 기쁨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빛과 충만함, 그리고 기쁨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여성이 남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바로 필요에 얽매이지 않은 그녀의 존재 자체라는 선물이죠. 칼 융은 페르소나, 즉 우리가 쓰는 사회적 가면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있어 착하고 편리하며 베푸는 여성이라는 페르소나는 그들의 본질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려 혼자 있을 때조차 그 가면을 벗는 것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그 가면 아래 숨겨진 진짜 욕망, 피로, 분노를 발견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진짜 얼굴을 드러내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옳습니다. 실제로 거절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절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가면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해방입니다. 가면을 벗는 순간 당신은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혼자 남겨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에 있는 그대로의 얼굴을 화장도 없이 모든 결점까지도 사랑해줄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에 나타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용기에 매력을 느끼는 남자 말이에요. 내면의 힘이 뒷받침된 당신의 연약함, 품위를 잃지 않고 울 수 있는 당신의 능력, 파괴적이지 않으면서도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 어색함 없이 침묵을 지킬 수 있는 당신의 능력, 이런 점들이 남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레이스란 제리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자유가요. 미리 준비한 대사가 아니라 당신의 즉흥성이죠. 완벽한 몸매가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뮤즈, 판무 파탈로 남은 여성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가장 아름다웠나요? 아니요. 그들이 가장 편하고 순종적이었나요? 절대 아니었죠. 그들 각자에게는 반항적인 기질, 내면의 자율성, 예측 불가능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살았어요.
그들은 위성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들의 몸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그들의 자유를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라면 왕국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자유보다 더 성적인 것은 없으니까요. 당신이 자유로울 때 집착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되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정이에요.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이죠. 그리고 이 길 위에는 의심이 따를 거예요. 좌절도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고 익숙한 착한 여자의 가면을 다시 쓰고 싶어지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름을 들었다면, 이 말들의 내면, 깊은 곳이 울림을 느꼈다면 그건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가짜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진짜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을 시작하면 주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당신의 불안에 기대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떠나는지, 그리고 당신을 진짜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당신을 바라보고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는 말로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당신의 노력이나 가면이 아니라 당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당신의 영혼을 보고 그의 영혼도 그 부름에 응답하죠. 이것이 진정한 끌림이에요. 조용하고 강렬하며 결정적이죠. 이것은 육체의 열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진짜 자신이 되어야 할 이유예요. 관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지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나시나요? 에너지, 시간, 감정을 쏟았지만 돌아오는 건 겨우 관심의 부스러기나 심지어 비난뿐이었죠. 융은 이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당신은 영혼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화폐로 사랑을 사려고 하고 있다고요. 당신은 자신의 서비스, 편애, 인내심을 내어주지만 영혼은 그런 서비스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원하는 것은 공명입니다. 영혼은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고 진정성을 원합니다. 영혼은 자신을 섬겨줄 누군가가 아니라 함께 춤출 누군가를 찾습니다. 당신의 침해받을 수 없는 내면의 자유란 방 안에 혼자 있더라도 자신의 춤을 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남의 리듬에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오직 당신만의 음악에서 비롯된 움직임일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자신의 춤에 완전히 몰입해 있고 그 춤을 너무나 즐기는 여성을 볼 때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그녀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생깁니다. 그녀를 이끌거나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 존재하는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그는 이 여정이 자신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살고 싶어집니다. 이 원리는 가장 오래된 본능의 차원에서 현대적인 옷을 입고 여전히 작동합니다. 남성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벡터이고 방향이며 정복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정복이란 무엇일까요? 싸움 없이 쉽게 항복하는 약하고 순종적인 땅이 아니라 자신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보물로 가득한 신비로운 섬, 그 자체로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임무는 누군가가 당신을 알아봐 주길 바라며 본토로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정원을 가꾸고 이국적인 꽃을 키우며 극락조를 연구하고 그런 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들, 존중, 감탄, 진정한 관심을 교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보물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 선장이 탄 단 한 척의 배가 도착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섬에
당신 곁에 자신의 집을 짓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신비를 접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신비는 스스로를 풀어낸 퍼즐인 여자, 자신을 알게 된 여자, 자신의 답을 그의 눈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이미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찾아낸 여자입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과 다정함, 열정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녀의 시선 깊은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이 없어도 나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 나는 존재한다는 조용하고 자신감 넘치며 자족적인 존재감이 바로 핵심이고 바로 그 의미며 그의 영혼을 자극하는 진동의 코드입니다. 이것이 그를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섹스 때문도 수프 때문도 편리함 때문도 아니라 진짜로 온전하고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에게 다시 일깨워준 그런 여자의 곁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녀 곁에 있으면 그는 자신이 단순히 역할만 하는 존재, 단순히 제공자, 단순히 남성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 역시 영혼을 가진 존재이고 그의 영혼도 춤추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알아차림과 저항이 뒤섞인 감정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알아차림은 당신의 영혼이 이 진실을 항상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저항은 사회에 의해 길러진 당신의 마음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두렵고, 오해받는 것이 두렵고, 통제력을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이건 정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위대한 변화를 앞둔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서두르지 마세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생각이 당신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도록 그냥 두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는 순간,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면서도 예스라고 말하는 순간, 소리치고 싶으면서도 침묵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자각이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매번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의 진실과 편안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자율성을 얻기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내면의 그릇을 한 방울 한 방울 채워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그릇이 가득 찼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이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깥에서 무언가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원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천이 된 상태에서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건들을 삶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차원의 현실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랑은 외로움에서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자적적인 우주가 함께하는 축제가 됩니다. 그 축제에는 숙취가 없고 오직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옳다는 끝없는 조용한 황홀감만이 존재합니다. 이해하세요. 융은 원시적인 의미의 이기심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개별화, 즉 나눌 수 없고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깊고 의미 있는 동반자 관계는 오직 두 온전한 개인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신경증적인 게임일 뿐이며 자신의 영혼에 난 구멍을 다른 사람으로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게임은 항상 고통과 실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당신이 남자의 관심에 의존할 때 당신은 그의 권력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는 당신의 감정적 딜러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복용량을 기다립니다. 전화, 메시지, 좋아요. 이 복용량이 없으면 금단 불안, 자기의심,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매력적일 수 없습니다. 그저 불쌍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동정심이나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고 싶어서 당신 곁에 머문다 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성 관계일 뿐입니다. 내면의 자유를 가진 여성은 언제 자신이 복용량이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하며 그녀의 딜러는 바로 자신입니다. 그녀는 중개자 없이도 인생에서 직접적으로 즐거움을 얻는 방법을 합니다. 그녀는 혼자서 극장에 가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도
황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절대적인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감정 상태는 외부 요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부터 생성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것을 느낄 때 그는 자신이 단순히 한 여성 앞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는 인생의 달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에게서 배우고 싶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녀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그의 관심은 육체의 차원에서 영혼의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그는 그녀의 비밀을 풀고 싶어 하지만 사실 비밀은 없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 의존에서 자유로 가는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길은 당신을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만함의 상태에서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자유롭고 상대방에게도 자유를 줍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끌림, 가장 높은 형태의 설렘입니다. 남자가 자신이 무언가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는 것, 그의 존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것, 아무도 그를 바꾸려 하거나 통제하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는 이미 자신에게 그 권리를 준 여성 곁에서 그저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떨리게 했다면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아니마, 당신의 영혼이 내면에서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그 목소리를 억누르지 마세요. 지금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여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떤 생각이 가장 크게 와닿았는지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자동적으로 좋아요 누르지 말고 이 진실을 당신의 마음에 받아들이겠다는 표시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더 깊이 탐구하는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겉핥기식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중요한 것, 삶을 변화시키는 것, 당신을 진정한 자유롭고 매력적인 본질로 되돌려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가치 있는 남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그 남자가 없어도 당신이 완전히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